자, 경우의 수 숙제용과 질문부터 447번부터 봅시다. 자, 1447번 보면은 첫 번째 주머니에는 1, 2, 3, 4, 5 5개 숫자가 적혀 있고 두 번째 주머니에는 0, 1, 2, 3, 4 5개 숫자가 들어가 있어. 자, 주머니에서 한 장씩 꺼낼 때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래서 여기서 꺼낸 눈을 A, 여기서 꺼낸 숫자를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0이 실근을 갖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자, 그럼 실근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사용하면 된다고? 판별식 사용하면 된다고.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걔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A제곱이 4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찾아줄 거야. 그렇지? 자, 이제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A값, B값 찾는 거니까 뭐 여기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케이스 나눠가지고 A부터 결정하고 B값 찾아줄 거라고. 그렇지? 자, 그럼 첫 번째 A가 첫 번째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찾아. 자, A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나왔으니까 A가 1일 때는 4B는 1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 그렇지? 자, A가 2일 때는 4B가 4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그지? 뭐 있어? 0과 1 있겠다. 자, A가 3이면은 9가 4B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B가 될 수 있는 거는 0, 1, 2까지 될 수 있고. 자, 4일 때는 16이 4B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0, 1, 2, 3, 4까지 될 수 있고 5일 때는 4B가 2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0, 1, 2, 3, 4까지 될 수 있겠네. 맞지? 자, 그래서 1개, 2개, 3개, 5개, 5개 더 하면 되겠지? 그래서 16가지 하고. 이해돼요?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1448번 갈 거야. 장미가 8송이, 카네이션이 6송이, 백합이 8송이 들어있는 거에서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꽂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에서 꽃병 B에 꽂을 꽃 9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A에 하나 꽂고 B에 나머지 9개를 꽂을 거래. 9송이를 꽂을 거래. 그치?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자, 그럼 A에 장미를 꽂으면은 B에는 카네이션이랑 백합이랑 합해가지고 9개 꽂을 거라고. 그치? A에 백합을 꽂으면은 장미, 카네이션 합쳐서 9송이를 꽂고 이런 식으로 A에 어떤 꽃을 꽂았는지에 따라서 B에 꽂는 꽃의 종류가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A에 장미를 꽂는 경우는 A에 장미를 꽂았으니까 카네이션이랑 백합이랑 합해가지고 9송이를 8송이야 9송이야 9송이를 B에다가 꽂을 거야. 그래서 카네이션이랑 장미래 백합 합쳐서 9송이를 꽂을 거야. 카네이션은 6송이까지 있고 백합은 8송이까지 있네. 그래서 합쳐서 9송이 꽂는 경우는 한 송이 8송이, 2개, 7개, 3개, 6개 이런 식으로 가서 카네이션이 6송이까지 있으니까 6개, 3개까지 총 몇 가지 경우 나와? 6가지 하고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A에 카네이션을 꽂는 경우는 장미랑 백합이랑 합쳐가지고 9송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8부터 시작해서 2 더하기 7 해서 8 더하기 1까지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몇 가지? 8가지. 세 번째 A에다가 백합을 꽂는 경우는 장미랑 카네이션이랑 합쳐가지고 9송이 되면 되는 거니까 어디 보자. 8송이 한 송이부터 7송이 두 송이 쭉 해서 6송이 3송이까지 나오니까 1부터 6까지니까 6가지 하고 나올 거라고. 되죠? 자, 그래서
6 더하기 8 더하기 6 해서 총 20가지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맞아? 살짝 국어 이슈가 있었나? 자, 보자. 1454번으로 갑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세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에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주사위 2개를 던지는 게 아니고 3개를 던지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3개 던졌을 때 각각 1부터 6까지 주사위에 눈이 나올 거고 세 주사위의 눈을 다 더해서 몇이 나올 거야? 6이 나오는 경우를 찾아줄 겁니다. 그치?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다 세 주사밖에 없는 거야. 그치? 자, 1, 1, 4. 자, 이렇게 숫자 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 찾아줄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맨 처음에 그 제일 작은 거부터 차근차근 찾아줘. 알았지? 그리고 맨 뒤에 걸 줄여가면서 찾아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1, 1, 4, 1, 2, 3, 1, 3, 1, 1, 3, 2, 1, 4, 1까지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A가 2가 나온 경우는 2, 1, 3, 2, 2, 2, 2, 3, 1 나올 거고. 또 A가 3 나온 경우는 3, 1, 2, 3, 2, 1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4 나온 경우는 4, 1, 1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나오네. 그냥 일일이 세는 거야. 그치? 그 다음 460번으로 가보자. 5g짜리, 10g짜리, 15g짜리가 여러 개 있다. 이 세 종류의 저울추를 각각 한 개 이상 사용해서 50g을 만드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라고 얘기를 했네. 되게 여러 개 있는 이 무게추 중에서 5g짜리랑 10g짜리랑 15g짜리를 일단 하나 이상씩 써가지고 몇 g을 만들 거야? 50g을 만들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5g이 몇 개 써 있는지, 10g이 몇 개 써 있는지, 15g이 몇 개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5g이 사용된 전체 무게는 5x가 될 거고 10y, 15z가 될 거야. 얘들을 싹 다 더한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50g이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양변에 5로 나눠줘 버리면은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하고 나올 거고. 그치? x랑 y랑 z는 자연수여야 돼. 하나 이상은 사용된댔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x, y, z를 구하려면 누구부터 결정하고 시작해? z부터. 그래서 첫 번째 z가 1일 때부터 찾아보자. z가 1일 때는 x 더하기 2y가 7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y부터 결정하고 시작할 거야. y가 1이면 x가 5, 2면은 3, 3이면은 1, 4면은 마이너스 1인데 안 돼. 그래서 세 가지. 두 번째 z가 2일 때는 x 더하기 2y가 4면 돼. 그래서 y부터 결정해주면 y가 1이면 x가 2, y가 2면 x가 0인데 안 돼. 그래서 한 가지. 세 번째 z가 3일 때는 x 더하기 2y가 1 나오는데 자연수 집어넣어가지고 x 더하기 2y 한 개 1 나오게 만들 수 있어? 없네. 그래서 우리는 총 4가지. 나오는구나. 찾아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1467번으로 갈 거야. 1, 2, 3, 4, 5 번호가 각각 적혀있는 5권의 책을 K1, K2, K3, K4, K5라는 가방에 집어넣을 때 3번 책은 K2에 넣고 나머지 N번 책은 KM에 안 들어간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글쎄?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찾아볼 겁니다.
똑같은 숫자 책을 안 집어넣을 거니까 이게 뭐야? 교란순열이라고 저번 시간 잠깐 했었잖아. 그제? 저번 시간 잠깐 했었어. K2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K2부터 결정하고 시작하는 걸로 순서만 살짝 바꿔줄게. 그치? K2, K1, K3, K4, K5까지 총 5개로 이루어진 교란순열이니까 답이 몇이라고? 5개짜리 교란순열이니까 답이 44개라고. 맞아. 전체 경우수는 44개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뭐 구하래? K2에 3 집어넣은 걸 구하래. 그치? 실제로 K2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2는 안 들어갈 거니까 1, 3, 4, 5 해가지고 4가지 경우가 나와. 그치? 그래서 교란순열의 특징은 뭐랬어? 1일 때 나오는 경우랑 3일 때 경우랑 4일 때 경우랑 5일 때 경우가 항상 개수가 같다고. 오케이? 항상 개수가 같아. 그런데 이 녀석이 44개 나왔으니까 3이 들어간 개수는 몇 개 나오겠어? 11개. 이렇게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야. 수영도 안 그릴 거야. 알겠어요? 66번이랑 뭐가 달렸냐고? 66번은 뭐야? 66번도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뻥치지 마. 어디 보자. 얘는 9래? 3이 3으로 갔잖아. 자기 게 자기 걸로 갔잖아. 그치? 자기 게 자기 걸로 가고 나머지가 자기 걸로 안 가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교란순열은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리고 모르면 막 수영도 그려가지고 열심히 해줘야 돼. 그래서 힘들어. 알겠지? 1476번. 1476번도 전통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 나올 때마다 질문이 나오는 문제. 좀 그럴듯해? 미안해. 자, A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방법에 한 번에 오른쪽 그린 것 같은 도형을 그리려고 한다.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리려고 한다. 한붓 그리기를 한대. 자,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럼 A부터 시작해서 한붓 그리기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꽃부터 다 그려준 다음에 여기로 가야 돼. 맞지? 오케이. 자, 여기 위에 있는 꽃 그릴 수 있는 방법에 수를 구합시다. 그럼 지원아, 이거 중요한 문제야. 잘 봐봐. A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길 찾아갈 거야. 내가 처음에 A부터 시작해서 출발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있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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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도 있네.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수 있는 데는 6가지. 곱하기. 자, 내가 이쪽 길을 선택했다고 해볼게. 그럼 한 바퀴 쫙 돌아올 거니까 처음에 내가 출발할 수 있는 길 중에서 2개가 없어졌어. 맞지? 그러니까 두 번째 출발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 길을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해볼게. 그럼 갔다 오니까 또 2개가 없어졌어. 남은 길은 2개잖아. 그치? 그래서 세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 이해돼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다 그렸다.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올 거야. 그치? 곱하기 1가지. 곱하기. 자, 여기도 할 거야. 처음에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2가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48의 제곱인가?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5번이네? 설마 1번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5번. 그치? 자, 뒷페이지 갈 거야. 1488번으로 갑시다.
1488번 보면은 A에서 B로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지? 되게 헷갈리게 생겼어. 동그라미 있어가지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 지점을 한번 선택해 볼 거야. 이 지점을 C라고 하고 이 지점을 D라고 할 거야. 그치? 그럼 A에서 C를 거쳐서 C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B로 가는 경우로 생각하면 되고, 그치?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면은 A에서 C로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경우 있어. 세 가지야. 뭐래? 한 번 지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면 한 번 지난 지점 다시 지났네. 그럼 안 된다고.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A에서 C로 가는 방법 세 가지야. 그치? C에서 D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렇게. 그치? 자, D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자,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방법 세 가지 곱하기 다섯 가지 곱하기 일곱 가지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그치? 막 돌아가려고 하지. 정말 이렇게 떼버리고 싶다 진짜. 자, 뒷페이지 1490번 하고 가볼 거야. 두 학생 갑과 을이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을 따라 길을 건넜다. 갑은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B 지점과 C 지점을 차례로 지나 A 지점으로 돌아오고, 을은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과 B 지점을 지나 차례로 A 지점에 돌아오려고 할 때, 이때 두 사람이 지나는 도로가 모두 다르도록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자, 갑은 A에서 B를 지나 C를 지나 A로 돌아올 거고, 을은 A에서 C를 지나 B를 지나 A로 돌아올 거야. 자,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지나는 도로가 모두 다르도록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래서 갑이랑 을이 막 이렇게 갈 건데 둘이 동시에 보내버리면 헷갈려. 그치? 누가 선택했네 안 했네 그거 가지고. 맞아.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갑부터 보내버릴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을은 갑이 간 길 아닌 다른 길로 가버리면 되잖아. 맞아.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요 경우 찾은 다음에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갑부터 가자. A에서 B까지 갈 거야.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 C 갈 거야? 네 가지. C에서 A 갈 거야? 두 가지. 곱하면 되고 12, 24. 자, 이제 을은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거쳐서 다시 A로 가는데 갑이 간 길은 안 갈 거라고. 그치? 자, 갑이 C에서 A 가는데 길 하나 이미 써먹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을이 C에서 A로 갈 때는 몇 가지 경우? 한 가지. 갑이 B에서 C로 갈 때 길 하나 써먹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을이 C에서 B로 갈 때는 세 가지. 또 B에서 A로 갈 때 이미 하나 써먹었으니까 남은 건 두 가지. 그래서 여섯 가지 나올 거라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되겠네. 됐지? 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 9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한번 풀어볼게. 왜? 조금만 할게, 유형. 왜? 많이 했으면 좋겠어? 심정이 복잡해? 조금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맞지. 자, 보자. 자, 유형 9번부터 볼 거야. 유형 9번. 자, 위에 있는 거 개념 설명에다가 별표를 한 3개쯤 쳐놓으세요. 특히나 약수의 총합에 대한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볼게. 72의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을 찾을 겁니다. 그치? 72의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 자, 72라는 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하고 소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기 1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한 다음에 곱해주는 거지. 맞아. 너 빨리 갈게요 하고 조금 더 잤지? 얼른 갈게요 하고 조금 더 잤잖아. 똥강아지. 자, 이렇게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 더해가지고 곱하는 겁니다. 왜 1 더하지? 이유는 뭐지? 0제곱도. 그치? 자, 2라는 소인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대. 그치? 그러면은 2를 이용해서 약수를 찾아줄 수 있는 거는 2의 0제곱, 즉 1부터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를 이용해서 약수를 체크해줄 수 있고 3도 2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3의 0제곱, 즉 1부터 3의 1제곱, 3의 제곱까지 해가지고 사용해서 이 2개 숫자들을 곱한 게 우리가 찾고 싶은 72의 약수들이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가로줄이 1부터 2의 세제곱까지니까 4개가 생겨버렸고 세로줄이 1부터 3의 제곱까지니까 3개가 생겨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더 곱하겠다고. 됐어? 자, 그래서 약수 어떤 형태로 생기는지 보니까 첫 번째 거는 1 곱하기 1, 2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세제곱 곱하기 1, 1 곱하기 3,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맞지? 자, 이 녀석들을 싹 다 더할 거야. 싹 다 더하는데 그냥 더하면 힘드니까 우리는 가로줄부터 더할 겁니다. 가로줄 더하려고 봤더니 뒤에 전부 다 뭐가 곱해져 있어? 1이 곱해져 있네. 1 곱하기는 뭐 안 써도 상관없긴 한데 규칙성 찾으려고 묶어줄 거야.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될 거고. 두 번째 것도 곱하기 3이 돼 있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될 거고. 세 번째 거는 3의 제곱으로 묶어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을 곱했어. 얘들끼리도 싹 다 더해줘야 되겠지. 약수의 총합이니까. 그지? 자, 더해주면은 앞에 있는 게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결과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에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모양으로 나오겠네.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야. 그치?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때 2가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2의 0제곱인 1부터 시작해서 차수 하나씩 늘려가면서 더한 거에다가 3도 차수 하나씩 늘려가면서 더한 거 끼리 곱하면은 약수의 총합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식으로 어떤 자연수가 거기 공식에다 별표 쳐넣었지? 그치? 자연수가 P의 M제곱 Q의 N제곱 R의 L제곱 하고 소인수분해가 됐어. 자, 그러면은 이 녀석에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지수에다가 1 더해가지고 더 곱한 게 된다고. n 플러스 1, l 플러스 2라고. 약수의 총합은 뭐가 된다고? p가 m개까지 사용되는 거니까 1도 더하고 p도 더하고 p의 제곱도 더하고 쭉 해서 p의 m제곱까지 더하고 두 번째 1도 더하고 q도 더하고 해서 q의 n제곱까지 더하고 마지막에 1 더하기 r 해서 r의 l제곱까지 더해서 싹 다 곱한 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은 공식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문제로 가보면은 720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이랬네. 그럼 얘는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하고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 더해서 5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30개. 아우 쉬워. 문제는 이렇게 쉽네. 다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라는 문제에 또 차이점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 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과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을 생각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1500번 문제는 지불 금액인데 지불 방법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첫 번째, 지불 방법. 자, 그러면은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가 있으니까 500원 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경우나 나와? 2가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그치? 그래서 2가지. 100원짜리로는 4가지. 10원짜리로는 5가지. 연달아서 내거나 안 내거나 할 테니까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4 곱하기 5 할 거고. 자, 문제에서는 뭘 했냐면은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항상 전부 다 안 내는 한 가지 방법을 뺄 거야. 알겠어요? 그치? 두 번째, 지불 금액. 자, 지불 금액은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 있어.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지 보는 거야. 그치?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네. 큰 금액 만들 수 없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랑 같아져. 맞지? 만약에 이 문제 말고 만약에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3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자, 얘는 50원짜리로는 100원짜리 만들어줄 수 있는데 100원짜리로는 500원짜리 못 만들어줘. 그치? 그러면은 만들어줄 수 있는 큰 금액을 전부 다 작은 금액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치? 그럼 50원짜리 6개 더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500원짜리 1개, 50원짜리 9개다 라고 생각하고 지불 방법.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250원을 지불하고 싶으면은, 그치? 100원짜리 2개에다가 50원짜리 하나 지불하는 경우랑 100원짜리 하나에다가 50원짜리 3개 지불하는 경우랑, 그치? 다르다라고 생각한 게 지불 방법이야. 그치? 자, 그런데 이 녀석에서 지불 금액에서는 요 경우나 요 경우나 똑같다고 생각할 거야. 그치? 그래서 100원짜리를 굳이 따로 생각해 주지 않고 50원짜리를 몇 개 사용했는지로만 판단해 줘도 상관없겠다고. 그치? 지불 금액만, 얼마를 지불했는지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큰 단위돈은 전부 다 작은 단위돈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5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거는 이 2가지. 9개니까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10가지. 자, 그래서 2 곱하기 10 한 다음에 1 빼서 계산하면 돼. 그치? 이건 문제 따로 쓴 거야. 그치? 문제 따로 쓴 거야. 자, 뒷페이지 유형 11번이랑 유형 12번까지 하고 밑에 있는 거 조금 풀다가 조금만 쉬었다 하지 뭐. 어디 보자. 유형 11번 볼 거야.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최단 경로 수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그냥 기억해둬. 111 써가지고 만들 거야. 자, 111 써가지고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갈 겁니다. 그치? 그래서 차근차근 찾아주겠다는 거야.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야.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여기서 오는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한 가지야.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 아래로만 내려가야 돼. 왼쪽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최단 거리로 가려면은. 맞지? 자, 또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야. 맞지? 자, 여기 가는 방법은 여기서 오는 방법, 여기서 오는 방법 두 가지 형태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랑 여기 경우의 수랑 더할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그치? 그럼 여기 가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거 더해서 세 가지. 맞아? 여기는 여기 더해서 네 가지. 여기는 여기 더해서 다섯 가지 하고 나올 거라고. 되죠? 자, 그럼 여기 가는 방법은 어떻게 오는 방법밖에 없어? 위에서 오는 방법밖에 없네. 그래서 세 가지. 그치? 자, 여기는 여기 더하는 거니까 몇 가지? 7가지. 여기는 여기 더하는 거니까 12가지. 맞아? 자, 여기는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7가지. 여기는 여기랑 더할 거야. 19가지. 여기는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 7가지. 2개 더해서 26가지.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래서 가로줄부터 차근차근 채워가지고 이렇게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오케이? 자, 유형 12번으로 가자. 유형 12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색깔 칠하기 문제. 자, 색칠 문제 두 가지 내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두 가지 보여주고 따로 한번 해볼 거야. A, B, C, D, E라고 돼 있네. 자, 여기다가 색깔을 칠할 겁니다. 색깔을 칠할 거야. 자, 색칠할 때 어떤 규칙으로 색칠할 거냐면은 같은 색은 여러 번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 칠하는 경우의 수로 찾아줄 거라고. 알겠지? 아, 이거는 소리가 크게 안 나. 잘못 샀어. 지원아, 앞에 보고 중요한 거 하고 있댔어. 자, 그래서 그렇게 색깔 칠해주는 문제는 우리는 그림을 쓱 보고 어디부터 칠할 거냐면은 제일 많이 옆에 면이랑 맞닿아 있는 영역부터 색깔 칠할 거야. 그치? 그래서 D가 제일 많이 맞닿아 있네. A, B, C, D 전부 다 맞닿아 있잖아. 그치? 그래서 D부터 칠하고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D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뭐 순서대로 돌려가면서 칠할 겁니다. 자, 그래서 D부터 시작해서 A, B, C, E 순서대로 칠하면은 자, 색깔이 총 몇 개 있을 거니까 내가 그냥 하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다고 할게. 6개 색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칠할 거야.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경우? 6가지. 그럼 A는 D랑 달라야 돼. 5가지. B는 D랑도 다르고 A랑도 달라야 돼. 4가지. C는 B랑도 다르고 D랑도 달라야 돼. 4가지. E는 D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야 돼. 4가지 해서 곱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돼 있어. A, B, C, D, E 하고 나와 있네. 자, 여기다가 색깔을 칠할 겁니다. 자, 여기다도 뭐 5가지라고 하자. 6가지라고 하자. 색을 칠할 거야. 마찬가지로 어디부터 칠하고 시작할 거야? A부터 칠하고 시작할 거야. 자, A부터 시작해서 B, C, D, E 순서대로 색깔을 칠해볼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거 6가지. B는 A랑 달라야 돼. 5가지. C는 A랑도 다르고 B랑도 달라야 돼. 4가지. D는 A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야 돼. 4가지. E는 진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칠해버리면 이 옆에 영역은 3개인데 색깔은 2개만 사용됐잖아. 그치? 그럼 4가지 나올 거 아니야. 초록색 칠했어. 그럼 3가지 나올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어떤 색깔이 칠해졌는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눠져 버리겠네. 맞아. 지원아? 색깔이 케이스가 나눠져 버리겠네. 그치? 뭐랑 뭐랑 같을 때랑 다를 때로, B랑 D랑 같을 때랑 다를 때로. 그래서 얘는 케이스 나눠준다고. 자, 그럼 케이스를 안 나눈 거랑 나누는 거랑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내가 D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쫙 칠했을 때 맨 마지막 게 중간에 있는 애들이랑은 안 만나지. 그치? 근데 얘는 A부터 시작해서 색깔을 쫙 칠했을 때 맨 마지막 게 중간에 있는 거랑 맞닿네 또. 미리 저 앞에 칠해준 거랑 지금 맞닿아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칠해줄 수 있는 색깔이 얘랑 얘랑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질 거라고. 그치? 그렇게 구별해도 돼. 그래서 어떻게 칠해? 첫 번째 B랑 D랑 같을 때랑 두 번째 B랑 D랑 다를 때로 나눠가지고 칠할 거라고. 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6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 자, C는 A랑도 다르고 B랑도 달라야 돼. 그래서 4가지. D는 B랑 똑같은 거 칠하는 거니까 선택권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1가지. 여기 칠한 거 그대로 갖다 쓸 거라고. 알겠어? 자, E는 그럼 영역은 3개랑 맞닿아 있지만 색깔은 2개의 색깔만 사용됐어. 그러니까 4가지 할 거라고. 이제 자, 두 번째 A, B, C, D, E라고 했을 때 얘는 A는 6가지, B는 5가지, C는 A랑 다르고 B랑 달라야 돼. 그래서 4가지. D는 맞닿아 있는 게 A랑도 다르고 B랑도 달라야 되는데 아니지 C랑도 달라야 되는데 B랑도 다를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3개 제외돼 버렸어. 그래서 3가지. E는 옆에 3가지 종류의 색깔이 사용됐으니까 남은 색깔 3가지 칠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돼. 자, A. 잘 그렸다. 자, 색깔을 칠할 거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각 영역에는 1가지 색만 칠한다. 자, 그럼 몇 개의 색깔이 있어? 4개 색깔이 있어. 잠깐만. 자, 이 녀석 볼 거야. 자, 그럼 이 녀석 보면은 4개의 영역이 있어.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게 뭐지? A. 그지? 뭐 C라고 해도 상관없고. 오케이. B랑 D만 아니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A부터 시작해서 B, C, D 순서대로 칠해보면은 자, A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B는 A랑만 다르면 돼. 3가지. C는 A랑 다르고 B랑 달라야 돼. 2가지. D는 A랑 다르고 C랑 달라야 돼. 2가지 곱하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대표 문제 포함해가지고 쭉 풀면서 안 되는 거 이제 체크해보고 다음으로 가보자.